안녕하세요. 스팅크버거입니다. 최근 저와 자주 소통하는 구독자 두 분이 서로 친구 먹고 동행 출사도 약속하며 친해지자마자 물물 교환 거래 문제로 크게 싸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. 다행히 저의 중재로 두 분이 제 제안을 따라 좋게 협상을 마쳤는데,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점이 있어서 영상 올립니다. 구독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스팅크버그 형의 스탠스는 언제나 같습니다. 누구의 편도 아니고 상황을 판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제안을 해주기, 딱 이겁니다.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고자질식으로 스팅크버그님 저 새끼 좀 혼내주세요 하는 댓글이나 저 화나요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저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이런 식의 댓글은 자제해달라고 자릅니다.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. 전 누구 편도 아니었고 공감하는 역할도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만약 제가 이런 싸움을 중재한다고 나서놓고는 문제 해결엔 관심도 없고 그저 더 친한 쪽 편이나 들면서 응 그래 빡치지 저 새끼가 잘못했네 토닥토닥 공감질이나 했다면 어땠을까요? 중재는커녕 싸움은 훨씬 더 심각하게 번졌을 겁니다. 제 구독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그 나이대에 일어나는 이런 싸움들은 감정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, 특히 학생이 아니라 저처럼 30이 다 된 사회인들 또래끼리라면 굳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되었을 주제의 싸움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럴수록 어른들이 서로의 억울한 이유와 잘잘못을 정리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자고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. 하지만 제가 나서서 그런 상황에서 토닥토닥 공감질이나 하고 한쪽 말만 듣고 혹은 더 친한 쪽 말만 듣고 편을 갈라서 그래 넌 잘못 없어 저놈이 문제야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그럼 뭐 서로의 구독자들끼리 파가 나뉘어서 집단 싸움으로 번지는 수준까지 갈 겁니다. 간혹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분들이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자친구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성심성의껏 상황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줬더니 성질을 내면서 내가 해결책 제시해달라고 했어? 난 그냥 많이 힘들지 하고 토닥토닥을 바란 것 뿐이야.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. 이러면 그냥 그 여자친구의 그릇이 거기까지인 겁니다. 아니, 문제 해결에 도움은 못 주고 그저 우쭈쭈거리기나 하는 남자친구가 진정한 남자친구입니까? 애인이 있는 젊은 여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대답해 보세요. 그건 당신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런 말하는 여자친구는 좌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좌파라는 이야기는 곧 페미니스트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, 작년 8월 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. 배인주와 김조희가 왜 토론이 안 되는가, 보겸이 왜 윤지선을 이길 수 없는가, 바로 이성과 상식, 논리 vs 허황된 감수성의 싸움이기 때문이죠. 더 나아가서 우파가 좌파를 이기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. 또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군요. 영덕에 사는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가 서울에서 영덕까지 달려와서 아버지 조문을 함께 하였는데 장례식 참석 후 영덕의 관광지 사진과 대게 먹방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여기 놀러 왔냐고 너무 빡쳐서 그 친구를 손절해야겠다는 글이 한 사이트에 올라와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? 한마디로 감성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어서 생긴 일입니다.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암흑인 절망적인 기분 모르는 거 아닙니다. 차마 제가 이해한다 말할 수 없는 가슴을 후벼 파는 그 고통.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만 해봅시다. 이유가 어찌됐건 친구 입장에선 멀리 서울에서 영덕까지 온 김에 겸사겸사 동해바다도 보고 대게도 먹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공과 사는 구별해야지. 물론 저라면 영덕에 캠핑 온 것도 아니고 굳이 그걸 SNS까지 인증하진 않았겠지만 감성이 이성을 잡아삼키는 것 이렇게도 무섭습니다.
오늘은 우파식 상황 분석과 해결책 제시가 왜 좌파식 니편 내편 나누기가 공감 토닥질보다 좋은지 이 일을 계기로 짚고 넘어갈 교훈이라 생각돼서 올려보았습니다. 다음번엔 좌파가 폭력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보죠.